해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오늘 3장입니다. 3장은 불안에 대한 처리와 의사소통의 흐름. 우리 라인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해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제3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 제목은 불안에 대한 처리와 의사소통의 흐름이라는 제목이고요. 목차는 이렇게 불안의 방해 역할, 불안의 치료의 이용, 경험의 이해를 방해하는 불안, 불안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리반은 불안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감정적인 괴로움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단어에 우려, 긴장, 공포, 죄책감, 부족한 느낌, 부끄러움, 자기 혐오, 무기력 등등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제 불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넓은 의미로 불안을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본인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일 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좀 나누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불안이 치료 상황에서 좀 방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치료자의 과업 중에 하나는 환자의 불안을 그의 인간관계와 감정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낮추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치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불안이 치료 과정 중에서 자주 나타나고 특히 이제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긴장이나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적인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불안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의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환자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지만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이 불안도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불안을 유발하는 주제가 나오면 그 내담자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치료자가 할 일은 환자가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교묘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핵심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게 만드는 질문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피하는 사례가 나와서 이제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그렇게 치료자가 다시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깊은 탐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불안을 줄여주는 진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치료자가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하지만 너무 큰 불안은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치료자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불안을 치료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냐면요. 예시로, 교재에 나온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보시면 또 환자가 저는 4주 동안 발기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미가 없고 로라 자기 와이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녀가 아마도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치료자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4주간 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생에서 전적인 실패를 했다는 뜻인가요? 라고 하면서 다른 면에서 잘 하는데 이 단기적인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자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환자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녀가 저의 모든 것에 대해 장황한 비난을 한 후 저는 둘 중 하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특히 그녀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치료자가 그녀의 장황한 비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특이한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남동생, 아버지 또한 당신 어머니의 지속된 격분에 잠깐이라도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치료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안을 줄이고 그리고 환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여러 감정들을 지지하면서 좀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좀 극심하면 경험의 이해를 하는데 방해한다고 설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지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경험은 그 내담자가 어떤 배움이나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서 해야 할 일은 좀 불안으로 가득 차서 보지 못했던 경험을 인지하도록 해서 그 경험을 미래에 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정신치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환자의 삶에서 있었던 인간관계를 가지고 와서 그 경험에 대해 의논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경험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 장면에서 환자와 치료자 간에 인간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그 상담 과정에서 둘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립하는 얘기합니다. 불안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요. 일단 치료자는 이제 환자가 어떤 것을 불안해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불안이 증가하는지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특별히 인간관계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환자가 상담 중에 불안해지는 단계를 추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 불안을 관계 맥락으로 또 넣게 됩니다. 책에 나온 예시에서는 한 내담자가 연인과의 친밀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불안이 생기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치료자가 한 이야기는 당신이 애인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그 걱정이 커지는 이유는 당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공포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불안을 역사적 환경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저를 향해 느끼는 성급함이 권위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통 평소에 느끼는 것과 같은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치료자는 환자가 의논을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망설이는 모습, 그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치료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주면 그 내담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내담자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치료자가 자신의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혹시 드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장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발표 전에는 좀 어려워하시더니 아주 강사급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발표 좋았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미리 해서 끝내죠. 그럴까? 네. 아니, 그래서 그런가? 이준성 선생님이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 얘기를 좀 다 했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다 했다.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네. 자, 아무튼 이준 선생님이 좀 결석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쉬는데 오늘 쉬는 줄 알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불안에 대한 처리와 의사소통의 흐름. 아니 근데 나아 선생님이 전에는 발표가 어려우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얘기해줘. 이렇게 되면 나와야지. 아 그래? 이쯤 되면 나와야지. 불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불안 전문가죠. 네. 엄청 어려웠죠. 태양은 발표하다가 막 우시고 중간에. 진짜요? 발표하다? 몰랐어? 몰랐어. 아, 왜? 어? 왜? 야 몰랐어? 대학원에서 첫 너무 학기 때 불안해서. 발표하다가 지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울어가지고 어머. 다 깜짝 놀랐잖아. 수업 듣는 사람이 막 교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괜찮다고. 내가 정확히 말하면 교수님이 내가 끝나고 근데 질문
괜찮다고. 근데 학점은 그대로 나갈 거라고 이 그래서 하셨어. 학점 깔면 된다고. 냉정한 교수님이셨어 진짜. 진짜 그대로 좋지. 괜찮다고. 학점은 깔면 근데 된다고. 어떻게 그 불안이 사라지신 거예요? 노출이죠 노출. 뭐 어디에서 노출을 하신 거예요? 계속 하셔서 발표를? 그러니까 발표도 발표지만 뭐 집단에서의 그런 노출이 제일 컸죠. 아 여기 집단 상담하면서. 그럼요. 계속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점점 이제 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니 얼마나 해야 돼요? 다들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딴 소리 하는 거야? 사실 궁금해서. 불안이 높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네, 아니, 얼마나 해서 좀 좋아졌는가. 집단 내가 얼마나 했지? 6개월 하고 도망가고 한 2년 쉬고. 진짜. 2년이나 쉬었어? 너 한 2년 쉬었지. 대학원 첫 학기 때 6개월 하고 2년 동안 도망갔다가 아 같이 하셨어요? 졸업하고 돌아온 거 아니야? 졸업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졸업하고 진짜 하지. 한 2년. 졸업하고 2년 돌아와서 있다 한 2년 돌아온 것도 했나?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 돌아오는 거야. 건 대단한 거지. 화수. 내가 대단한 거지. 2년 동안 널 설득했어. 2년 동안 설득해도 된 사람 있어 없어? 후배중에 2년 동안 설득해도 된 사람. 이 2년 동안 나랑 친하게 지내준 사람이 없었어. 아 예. 불안해져서 도망가. 화수랑 친하면. 아 그렇게. 아 네. 그리고 나서 한 집단은 2년? 1년 반? 2년 했지. 아니야 한 3년 했지. 3년? 그러니까 나랑 엄청 갈등했을 때가 내가 언제예요? 그때가 한 1년 반, 2년 이때쯤 됐던 1년 반, 것 같아요. 2년. 근데 그때 또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 도망칠 수가 없어. 도망칠 수도 없었고 음. 계속 이제 마주해야 되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변하지 않고 상담을 하면 이건 진짜 사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저도 양심적이네.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었으면 난 그만뒀지. 내가 상담을 안 했으면. 와, 진짜 그런 부담을 안고 계속 수련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수련을 받. 그랬죠. 아무튼 난 발표 때 운 얘기는 몰랐고.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다니는데.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 난 그게 그 얘기인 줄 몰랐나 봐. 아 그래? 설마 뭐 어떻게? 진짜 진짜 울었어. 울었다는 건지 펑펑 몰랐어. 울었어 정말. 어. 수업 시간에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난 진짜 한심하게 봤지. 야, 쟤 진짜 황당하다. 제정신이잖아. 아, 그 30만 원씩 계산을 하면은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드나요? 근데 할인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 20만 원. 1년 반이면 1년에 150이야. 그렇지 무슨 1,000만 원이야. 1년에 150이에요? 30씩이면. 야 1년에 50주잖아. 10주에 30만 원인데. 그렇지 5번 하면은. 그 중에 또 아, 빠지고. 3개월씩 끊어서 계산 108. 이건 편집 안 할 거야. 150만 원이면 된다고요? 네네네. 아 이걸 노린 거지? 아. 이런 반전을 노린 거지? 내가 10만 원이면 내가 잘 들어줄 수 너 있다. 내가 살려줬다 너. 네. 자, 우리 이제 불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어쨌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설리반이 무조건 이제 불안을 낮추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 적절한 불안 수준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설리반의 뉘앙스는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마라. 그쵸.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자꾸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 그 불안하게 하자면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개입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연 선생님도 이렇게 그 추가로 그 슬라이드에 써주셨듯이 72페이지 전 이 추가로 보면서 아 얘네는 불안하게 안 해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 내담자들이? 그렇지. 저는 저는 4년 동안 발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맞아.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양의 미국의 문화, 그리고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제 불안을 견디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서 뭐 더 자극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좀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서 불안을 낮추려는 의도로 별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치료자의 답변들이.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이다심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특별히 불안을 자극을 안 해도 얘기를 하는구나, 이래서 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뭔가 이 내담자들이 얘기하는 게 좀 죄책감? 본인의 죄책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자가 마치 좀 뭐 논박하듯이, 앨리스가 논박하듯이, 저는 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박하듯이 했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 73페이지에 그녀의 장황한 비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특이한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라는 게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이 단기간의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라는 이런 대질문들이 좀 불안을 줄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막 좀 자책하는 그런 말들을 하실 때 내담자분들이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렇다는 게 그러면은 뭐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선생님 제 생각에 틀렸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단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가 다 전문가야.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교육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병원 갈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병원 갔을 때 내가 여기 배가 아파.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의사한테. 맞아.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요. 이러고 끝내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제 뭘 먹었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의 심리치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상담했을 때 솔직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가 무슨 다 전문가야. 이것들이 다 지가 다 잘 알아. 되게 교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 무시하고 이런 문화가 깔려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상담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대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간을 봐요. 이 새끼가 나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새끼인가 없는 새끼인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만연하게 깔려 있어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리고 사람의 신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지점인데, 얘네는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죠. 문화의 차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상담자 한 번에 딱 보여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담자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상담 방식이 어느 정도의 불안을 내담자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이게 뭔가 새로운 거구나. 내가 보지 못한 걸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뭐 책에 너무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는 상담자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잘 보이려는 마음이 커요. 정말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라포가 좀 형성이 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상담자들이 이현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불안하도록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제 한번 같이 버틸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안하게 하더라도 좀 믿을 수 있어요. 기댈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사례 이렇게 73페이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둘 중 하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특히 그녀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뭐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응이 상담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평생 못 꺼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평생 못 그러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 어떤 미국 문화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치료자들이 불안을 좀 줄여야 된다. 이건 이 맥락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맥락으로 갖고 와서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무조건 불안을 줄이는 쪽으로 하면은 상담에서 아무것도 다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맥락에 맞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담 교재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교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상담 교재에서 나오는 그 내담자들은 지금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다 솔직하고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직접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반응하는 그 반응만 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운다면 좀 진짜 부족하지 않나, 우리 문화와는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 이제 좀 차이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감정이랑 생각을 분리해놓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감정을, 이 정도의 표현을 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 정도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만일에 이거를 우리나라 상담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다면 엄청난 맞아요.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문화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감정이 배제되고 나오기는 맞아요. 거의 좀 불가능한. 이게 감정이 배제되어 나오면은 거의 뭐 사이코패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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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문화는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미국 문화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어쨌든 73페이지 이 얘기나 72페이지 이런 이야기들, 성적이거나 되게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감정 차분하게 저는 둘 중 하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우리 센터 상담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슈퍼비전을 받거나 사례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이렇게 내담자를 괴롭히냐. 더 힘들게 만드냐. 왜 더 힘들게 만드냐. 매운 우동을 먹였다 애기한테 막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아 그래? 매운 우동. 이유가 매운 매우구나. 우동을 먹였어? 애기한테 매운 우동 먹힌 거. 애기한테. 애기한테 내담자를 애기라고? 매운 우동 잘 먹는 애기들도 많아. 시작 때부터. 우리 애들은 못 먹지만. 단련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 오히려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주로 이제 슈퍼비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훈련받은 환경 자체가 맞아. 대학교 상담센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 동영상을 많이 안 보시니까. 그래도 어디에 숨어 계신 상담자분이 이 스터디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책 덮으세요. 이론서 그만 보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론서 공부 백날 해봐야, 세미나 맨날 들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그러니까 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제 개론서를 저희가 읽는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사례가 나오고 기술이 좀 돼 있는데 이 너무나 말씀하신 누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대학 상담센터에서나 있을 법한 그리고 너무나 그냥 뻔한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저희 개업 센터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슈퍼비전을 해주는 많은 1급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그냥 괜찮은 내담자들, 그냥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담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내담자들을 병원 보내버리거나 그렇죠. 이런 쓰레기들이 많거든, 상담자들 중에. 근데 사실 개업을 해보면 알지만 진짜 상식을 벗어나는 내담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담자들이 대부분 와요. 상식 밖의 내담자들이 와요. 근데 이런 상식 수준에서의 책을 아무리 읽어봤자 그 내담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진짜 짜증나는데. 화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담자들은 이 정도의 불안 수준으로 상담을 안 찾아와요. 극도의 불안 상태로 와. 극도의 불안 상태. 정말 상담자 한마디만 해도 아니면 극도의 무감각 상태로 와요. 이런 어느 정도의 적절한 불안 상태 수준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극도의 불안 상태거나 극도의 무감각 상태로 와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걸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 뭐 맨날 버텨준다 일단 개소리 같은 것들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상담 안 해본 새끼들이나 하는 얘기야. 진짜 자기가 목숨 걸고 상담 안 해본 새끼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책 덮으시라. 이런 책 아무리 백날 읽어. 이 책을 덮으라고? 우리 스터디 많이 나왔어. 아니야. 개론서, 상담 개론서, 상담 이론서 이런 거 덮으세요. 차라리 집단 상담으로 오세요. 집단 상담으로 오면 정말 극한의 불안과 극한의 무감각 상태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저희가 뭐 이런 영상 찍으면서 뭐 집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하긴 했지만 진짜 이번에 제가 이거 개론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답이 없어. 이런 책은 백날 읽어봐야 답이 없어. 왜냐면 뭐가 없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내담자들이 제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담자들만 계속 왔으면 좋겠다. 아니 요즘 맨날 한혜기 오고 죽고 싶다고 전화하고 한혜기 오고 선생님 저한테 왜 비난하세요라고 계속 문자하고 그런 내담자들이에요. 대부분 개업하면 어떻게 상대할래? 왜 근데 그분들이 싫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싫죠. 오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좋죠. 저는 이런 내담자들이 싫어요. 이런 그냥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내담자들. 그래서 하여튼 이 개론서보다는 집단 상담 오시는 게 많대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집단 하다 보면은 너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가 싫다. 이런 표현들을 집단에서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표현을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상담자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내담자고 본인이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어느 정도의 힘듦인지. 근데 대부분 상담이라고 상담하는 새끼들이 대부분 그걸 못 넘겨.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단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게 맞냐? 개새끼들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만나는 그런 관계 경험보다는 자기가 배웠던 그것도 맥락과 상관없이 서양에서 나온 어떤 그런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 대학원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코칭을 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좋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결국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래도 이제 이분이 어느 학교가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쪽 분야 사람들은 어느 학교가 좋다고 한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던 사람들을 내가 만나봤을 때 특징은 너무 많이 배워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를 잘 못하고 계속 판단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 쪽으로 별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학교를 가셨거든요. 그쵸? 그렇죠. 갔죠. 제가 가지 말고 다시 해라 했는데도 아 진짜? 왜 다시 하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무 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공부를 좀 저는 하고 딱 직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감이 딱 있어요. 내가 굳이 아니, 이 수학교사는 직관적으로 하면 안 돼.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누나집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때는 그 얘기 안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합격하고 왔어. 그래서 자기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진짜 그 학교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다. 아무튼 그런데도 학교에서 잘 배운 게 없으니까 그쵸? 진짜 집단에서 힘들지만 계속 버텨내는 걸 봤을 때 진짜 이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저 그때 그런 표현도 했어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여기서 느끼고 배운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때 누다리 선생님 다른 집단원들이 이제 누다리 선생님한테 굉장히 인정을 바라고 뭐 누다리 선생님이 자기를 조정하려고 한다 뭐 막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 그랬죠. 저는 여기서 누다리 선생님한테 하라는 누다리 선생님이 가라는 대학원도 안 갔는데 내가 지금 아직 여기서 몇 년을 하고 있다. 응?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누다리 선생님이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제가 불안해지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쯤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딱 생각하고 싶거든요. 지금. 놓지 말고 정신 좀 놓지 놓지 말고. 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누다리 선생님은 아니야. 저 누다리 선생님이 팩트가 아니고 제가 주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게 이렇게 괜찮았어요? 네. 중간중간.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고. 뭐 이래도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그럼 그렇게 얼마나 가는 내담자들 거죠. 좋아하는데. 그럼요. 김연아 선생님 내담자들이 그럼. 김연아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맞아요. 김연아 선생님이 진짜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이 일하기에는 좀 짜증날 때도 많지만 진짜 내담자들이 김연아 선생님의 그 어떻게 정서적인 감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이번에 집단을 하면서 말을 잘하는 게 물론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없어도 맞아요. 이게 되는구나. 그럼 관계가. 진짜. 인간인데 같이. 진짜 네.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 얼마나 네. 걱정하는지. 저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 네. 아니 넌 잇몸이 없고 이만 있을지도 몰라. 네. 그 7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안의 역설. 그래서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불안은 정신치료에 도움을 받도록 추구하거나 그 상태를 고집하게 만들고 큰 불안은 정신치료를 방해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이 너무 심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원론적이기도 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상담에 대한 안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위로받고 편하려고 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상담이라는 게 그런 어떤 거라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집단에 오면은 되게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상담에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저는 내담자분들이 상담의 목적을 위로로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변화로 생각할 건지를 좀 고민하고 오셔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위로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변화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적어도 어쨌든 상담자들도 내담자가 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주니까 일단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그 욕구를 잘 몰라. 그것도 그렇고 맞아 욕구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뭐 상담자가 본인들의 욕구. 아니 내담자가. 내가 뭘 하고 내가 싶은지. 상담에서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위로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 여러분 이거 내담자분들 잘 들으세요. 위로받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본인이 위로를 못 받아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의 몫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본인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려면 그건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갈등을 해야 돼. 그래야 찾아지거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위로는 없어. 없다. 그럼 그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죠 결국에는. 네. 그런 반응을 상담자가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위로를 원하시면은 그냥 기분 좋은 걸 하시면 돼요. 그렇지. 상담 말고. 취미 활동을 하면 돼. 힐링. 그렇지. 힐링이 될 만한 뭔가를 하면 되죠. 맞아요. 힐링이 훨씬 더 힐링이다. 맞아요. 상담보다는. 소모임을 가시건 뭘 하시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힐링을 상담에서 분리시켜야 돼. 상담은 힐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어. 좋은 말이네.
맞아요. 이 힐링 문화에서 상담을 배제시켜줘야 맞아 돼. 맞아. 자꾸 힐링에 자꾸 포함시키니까 이게 상담이 왜곡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좀 즐겁고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상하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상담을 상담을.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은 선택하신 거죠. 명상. 명상. 명상하시는 게 명상. 차라리 그쵸. 맞아요. 명상하면 명상이 오히려 더 감정과 도움이 되지. 수준이나. 삶을 분리시켜서.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죠. 아니 그 제 내담자도 제가 한 1년을 왜 너는 공감과 위로를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가까이 내담자가 원망을 계속 김은아 선생님한테? 네. 근데 1년이나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왔어요. 아니 위로를 했어요? 공감이나 위로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 힘들어 보인다 힘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된대요. 어떻게 원했나요? 그래서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그래서 내가 다른 상담을 받아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한번 받아봐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랬더니 또 자기를 다른 상담자한테 보낸다. 엄청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딜레마죠. 이게. 이제 요 딜레마에 근데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담자네. 그래서 제가 솔직한 거는 이제 좋고 신뢰는 가는데 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상담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그냥 위로만을 하려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변화를 하고 싶고 삶에서 고통감을 주고 싶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하고 싶다 하죠 당연히. 그 변화를 하고 싶으면은 삶 속과 여기가 결국엔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런 마음은 어쨌든 계속 표현은 하되 내가 그런 공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계속 너한테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진심이다라는 걸 계속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가 계속 자기가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집단도 하면서 여기서도 막 같이 하는데 보이기는 보이고 이제 뭐가 좀 자기가 좀 자기 삶에서의 어려움과 자기 소통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삶과는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는 좀 삶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견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힘들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좀 같이 계속 해보자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정지현이.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해주면 그래서 상담은 일찍이 아니라 힐링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그걸 의도로 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뭐다. 네네. 뭐다? 그래서 뭐다? 상담은 결국에는 변화가 있어야 그 삶에서 편해져야 하는 게 피포인트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상담을 와서 계속 공감과 위로를 구하는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삶에서의 그 변화가 일치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내담자는 왜 삶에서 편해졌을까요? 상담에서는 상담 선생님이 공감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 과정이 왜 본인의 삶에서는 편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밖에서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들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 무뎌지기 시작한 거 아닐까? 근데 그러면 그 갈등이 내담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요? 그 계속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이요. 상담자의 갈등. 네, 상담자랑 계속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이미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좀 그냥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좀 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다른 걸 보는 건데? 어떻게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내담자. 잘 왔어. 그 내담자. 정리 잘하는데. 그 내담자분이 어떻게 뭐라고요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걸 보게 됐다면서요? 실제 본인의 삶에서 네. 관계에서 네. 상담에서 뭘 했길래 다른 걸 보게 됐냐는
상담을 그러니까 밖에서 항상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그 뭔가 따뜻함을 굉장히 강조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집단에서도 계속 상담을 하세요, 자기가. 상담자처럼. 상담자예요? 네, 막 계속 이제 상담자 아닌데요. 아닌데 엄청 힘든데 자기도 엄청 아프고 힘든데 힘들다는 말을 안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의 힘듦에 오히려 막 공감을 해주시고 본인이 받고 싶어서. 네, 본인이 그걸 받고 싶으니까 상담자 그러니까 그러고 자기 힘든 거 몰라준다고 갑자기 확 터져요.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직시했거든요. 상담에서.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다른 얘기에서 갑자기 불평이 확 터져나온다던가 원망을 갑자기 확 하면은 혹시 너 힘들어서 지금 이러냐, 밖에서 무슨 일 있었냐, 이제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계속 보여주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상황을 자기가 이제 반복하고 패턴을 되풀이 하니까 이제 밖에서도 좀 그런 상황들 자기가 이제 직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힘듦을. 그래서 너의 문제점을 알았어. 왜 뭔데? 길을 잃어서? 아니 사실은 다 얘기 지가 다 해놓고 그게 진짜 마지막에 정리가 너무 안 된다. 정리를 좀 잘. 아 내가 궁금했던 게 사실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네. 그 중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맥락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 남자가 상남자와의 관계에서 욕구의 좌절을 계속 겪은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의 삶이 본인의 욕구대로 되지가 않거든.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를 누가 해줘 세상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상담자가 옆에서 그 사람을 내치거나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그걸 비난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같이 못 있겠다거나 하진 않고 계속 같이 옆에 있으되 공감받고 싶거나 이해만 받고 싶은 그 욕구들이 계속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생활에서의 맥락이 상담 장면으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습이 돼서 일상생활을 견딜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욕구가 좌절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김연아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걸 사실 본인이 입으로 다 말해놓고 그걸 정리가 잘 안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상담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되냐에 있어서 먼저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세상이란 어떤 곳이냐. 세상이 아름답지 않고 세상이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은 고통인데 삶 자체가 이 고통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 장면에서 대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상담 장면에서 사실은 적어도 저희가 진짜 관계 맺고 하는 상담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세상은 전쟁터니까 여기서 우리 싸우는 연습을 해서 나가서 적어도 나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자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거기에서 동의가 안 되죠. 네, 동의가 안 되죠. 큰 맥락에서 동의가 안 되죠. 왜 동의가 안 되지? 잘하고 싶거든. 자기가 자기가 잘하면은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교육 받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세상에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그게 아예 세계관에 그래서 삶에서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삶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잖아요. 내 결혼을 결혼이 고통이거든. 물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게 있지만 전쟁터에서 꽃 한 송이 피는 게 그게 아름다운 그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겉으로 다 행복해 보이는. 그래서 다 행복해 보이는 그게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디 있어 좀 데려와. 인스타 좀 해봐. 그래? 인스타 근데 놀랬어. 내가 오면은 바로 알려줄 수 있어. 네 삶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그렇죠, 진짜. 인스타만 봐도. 그래서 제가 집단을 할 때 한 내담자분이 오셨는데 집단 상담에서 그분이 너무 행복해. 너무 해피해. 근데 왜 왔대요? 부부 사이로. 왜 오긴 외로워서 왔지. 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쇼윈도야.
왜 행복해? 부부 생활이. 너무 쇼인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웃기지 말라고. 자기랑 남편이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한 달 만에 보여드렸죠 제가. 왜 쇼인더인지. 근데 이분이 그걸 직면하고 나서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얽히질 않은 거야. 사실 서로 외면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를 힘들게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외롭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게 계속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은 행복이라 생각했어.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 어렸을 때 너무 치열하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자기한테 평안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또 싫어지지. 근데 이제 그렇지 집에 와서 그래도 그분이 좀 버텨주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직면이고 어찌 보면 이제 같이 하자고 너도 같이 남편하고 소통을 해보자라는 이제 시발점으로 제가 이제 같이 해보자는 의미로 했던 얘기인데 그걸 내 남자분이 견뎌주시고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감정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이 너무 좋대요. 근데 남편이 그걸 또 같이 남편이 같이 해줬죠. 버텨줬죠. 그래서 처음에 막 자기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남편하고 있으면서 올라오는 이야기들 했을 때 남편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술 먹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샤워하면서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소통을 해서 지금은 이제 남편분이 더 잘 아내분에게 감정 표현을 해서 이분이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은 상담 안 네, 상담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계속 변하셔서 이제 같이 해주니까 이분도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게 없다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라. 자기 감정 솔직하게 얘기하고 공감도 받고 불평도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비난하진 않고 이런 소통이 본인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잘 표현하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집단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이 모습이 사실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아이를 가면은.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마치 자기가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고 피상적인 관계가 당연한 관계라고 살다가 이제 집단에서 이런 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당황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거를 잘 버텨내고 하시니까 좋네요. 자, 저희 이제 오늘 세 번째 불안에 대한 처리와 의사소통의 흐름 이제 마무리를 좀 하죠. 자,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8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치료자는 절대 그 주제가 너무 혐오스럽고 속상하기 때문에 그가 환자의 삶의 측면을 의논하는데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설리반이 내담자를 너무 불안하게 자극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만 듣고 내담자가 굉장히 날선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들을 꺼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내담자가 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설리반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그거를 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상담자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내담자의 상처를 더욱더 자극할 수 있을 거로 같아서 이제 잘못 이 책을 읽으면은 저 주제는 좀 내담자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혼자 생각에 주제를 살짝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내가 지금 꺼낸 이 주제가 굉장히 나쁜 거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숨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텍스트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 전체 맥락 가운데서 좀 보시면 설리반이 이야기한 어떤 불안을 좀 다운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 불안을 조금 더 줘서 그 사람이 그걸 함께 버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안을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83페이지랑 84페이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 83쪽 읽을 때까지는 그 앞에서 이제 계속 뭔가 불안을 뭐 자극하지 말고 너무 심한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너무 공포로 둘러싼 8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포로 둘러싼 주제의 관찰을 지속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고 때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상담자가 뭔가 내담자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뒤에 보니까 좀 또 설리반이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84페이지에 나오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또 현실 검증력이 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망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뭐 깊이 다루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관계로 가져오는 게 더 낫다는 의미로 저는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현병 환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도록 하는데 좀 더 초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제가 3장, 4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네네. 같이 읽은 거야? 상담을 같이 읽은 거야? 3장을 좀 읽다가 녹차가 여튼 뭐 같이 읽었는데, 어쨌든 이 상담이라는 게 안정하려고 오는 내담자를 결국에는 다시 불안 속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같이 이제 좀 변화를 위해서 내 감정을 좀 표현을 하고, 상담자가 감정을 표현하면 혹은 집단 상담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종결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힘든 제안이구나. 나도 좀 불안에 되게 좀 무뎌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이 가운데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잘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멋진 상담이야. 네, 맥락을 까먹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미안해. 안 그래도 맥락을. 네? 미안해. 말랐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상담자로서의 결국에는 그 불안도 사실 바라봐야 되더라고요. 저도 불안하고 내담자도 불안한데 그걸 같이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게 결국 관계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같이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혹시 같이 집단을 하자 하거나 좀 이렇게 내 감정을 갑자기 표현을 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같이 변화하자는 그 마음이고 진심으로 관계를 하자라는 뜻이니까 좀 같이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그러니까 저는 책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집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이제 한 집단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집단원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분이 뭐 정말 결혼에 대한 준비가 돼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나이가 돼서 남들 다 하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자꾸 자기 치워버리려고 하니까 시집 언제 가냐 하니까 그 불안을 좀 뭐랄까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집단원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결혼한 집단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너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 집단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좀 집단에서 같이 해라. 그래야 나중에 뭐 이런 뭐랄까, 넌 도피처로 결혼을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이런 감정 표현 연습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네가 나중에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남편이 널 도와줄 수 있고 그렇다. 단순하게 도피처로 생각해서 끌려가는 식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넌 나중에 진짜 결혼해서 힘든 얘기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한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파혼까지도 생각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담자분이 집단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다음 주에 이 집단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왜 나의 삶인데 내 삶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냐. 파혼까지 하라는 말이 자기한테는 너무 힘들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불안의 상태로 오신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으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자를 만났어. 그래서 불안이 없는 데로 가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구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그런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잘 생각해봐라. 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파혼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너 누구 원망할래? 나는 원망하죠 당연히. 내가 파혼하라고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파혼이 진짜 되면 아니 그래 내가 너를 쉽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가 파혼하는 걸 내 내담자가 나랑 상담을 하다가 내 이야기 때문에 파혼을 했는데 그걸 내가 감정적으로 감당도 안 할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쉽게 파혼까지도 생각해보고 뭐 파혼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냐.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남자친구 집단에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 남자친구 얘를 보게 되지 내가 얘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 동기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네가 얘랑 갈등을 안 하면 내가 얘랑 갈등을 해야 된다. 내가 동기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너랑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끌어와야 되는 건데 이거 나한테도 되게 부담이다. 나도 되게 긴장되는 일이다. 네 남자친구가 오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데려오라고 하는 거다. 너하고 힘든 길을 같이 가보자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상담자가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로 와야 돼가 아니라 불안한 상태로 같이 가서 견뎌야지만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린 같이 갈 거야 라는 이제 믿음을 봐주신 것 같아요 상담자분이.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불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3자 입장으로 항상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이 많아 개새끼들이. 말만 많아. 지가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상담자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담자 인생에서 무언가 책임질 만한. 물론 뭐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책임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상담자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그렇죠. 감정적인 책임은 같이 지는 거죠. 네, 리체님. 네. 전 71페이지예요.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불안은 사람이 정신치료적 도움을 받도록 추구하거나 그 상태를 고집하여 만듭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불안은 정신치료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사실 큰 규모의 불안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큰 규모의 불안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진짜 큰 돈 들이고 진짜 보면 상담 받는데 보면 근데 또 그렇지만 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규모의 불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큰 규모의 또 다른 큰 규모의 불안으로 이제 상담을 받아요 사실. 보면 현실에서 지금 여기 이하수 선생님이랑 그렇고 저기 집단 치료에서 집단 상담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보면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저기 항상 큰 규모의 불안이 왔을 때 저기 보면 집단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진짜 열받는데 보면 그게 진짜 엑기스인데 보면 큰 규모의 불안을 갖다가 큰 규모의 불안이 왔을 때 큰 규모의 불안을 갖다가 다시 받는 거 이게.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이게 참 진짜 저는 정말 제가 저번 때부터도 계속 스터디 받았지만 거기서도 문화적인 이제 면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거는 저기 설리반 선생님은 이쪽 문화랑 저희 문화랑은 진짜 많이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큰 규모의 불안이 있을 때 정신치료에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큰 규모의 불안은 정신치료를 갖다가 오히려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내담자들이 보면 거기 자꾸 이걸 피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근데 좀 그럴 때 어떤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좀 이제 상담자들이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 나오게끔 계속 그렇죠. 그때 나와야 된다. 네가 이때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 생각 없다. 지금 나와야지 네가 진짜 본전 찾아간다 진짜 보면. 좀 이제 맞아요. 그런 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100% 공감. 네, 네. 그래도 니치님 힘드신 상황에서도 네. 개인이건 집단이건 사실은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맨날 죽겠어 진짜. 그런데도 이렇게 한 걸음씩 더 용기 내시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세요? 뭐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똑같거든요. 옛날 그렇죠. 옛날 옛날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 그거 힘든 것보다는 네. 지금 힘든 게 낫다.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는데 이제 집단에 오면 그래도 또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자, 해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 한 주 좀 쉬어갑니다. 쉬어가니까 한 주 있다가 다시 만나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있을 거야. 그 다음 사장은 우리 이화 선생님 네. 발표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준 선생님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